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일성 있게 짜는 일이나 수법을 우리가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플롯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건 뭐 중학교 우리 의무교육만 받았으면 다 알죠. 이야기의 사건 구성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진다. 즉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를 가진다. 이게 플롯의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 적어도 이야기라 함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줄거리는 해결해야 될 갈등의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문학이라 함은 적어도 무슨 구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는 또 그런 플롯의 유형이 있어요. 요거 시험에 3번 정도 나왔죠. 그래서 플롯의 유형도 살펴봅니다. 자,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런 유형에는 5가지 형식이 있는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플롯의 유형은 5가지가 있는데요. 요 복합적이에요. 즉 한 가지의 유형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짧은 이야기는 하나의 형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좀 더 긴 이야기는 더 복잡한 플롯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 얘네들이 한꺼번에 쌓여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 구조는 뭐예요? 기승전결. 자, 그러면 단선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단선적 형식이에요. 기승전결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형식. 요걸 단선적 형식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끝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단선적 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선적 형식을 설명해라 라고 하면 기승전결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형식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형식이다.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형식이다. 사건이 기승전결의 구조로 진행되는 형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막 한문을 저도 잘 알지 못한 한문을 써놓은 이유는 여기 논란이 많아서 그래요. 요거를 거꾸로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자를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한자를 넣어드린 거예요. 누적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적이 쌓다, 모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예요. 자, 누적적 형식은 사건이 쌓여요. 그래서 사건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계속 쌓여요. 새로운 요소가 첨가돼요. 요게 누적적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건이 추가돼요. 즉 쌓여요. 이게 누적적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물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를 믿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 내용을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쌓이는 게 누적적 형식이다. 그리고 기출에서도 대표적으로 거기 뭐 나옵니까? 커다란 무 나오죠. 커다란 무. 커다란 무 동화 여러분들 유아교육과에서 문학교육 했으면 한 번쯤 동극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이거. 그래서 뭡니까? 커다란 무를 뽑으러 할아버지가 가요. 근데 낑낑낑 너무 무거워. 그래서 누구 부릅니까? 할머니 부릅니다. 그러면 커다란 무에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가요. 할아버지 수염 있어요. 여기 머리도 조금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요. 생쥐같이 생겼네. 자, 할아버지가 가서 물을 뽑으려고 해요. 근데 못 뽑겠어. 그래서 할머니를 불러요. 뽀글뽀글 할머니를 불러요. 할머니 새로운 요소가 첨가됐죠? 그 다음에 할머니랑 둘이 합쳐가지고 모으려고 하는데도 안 뽑혀요. 그래서 누굴 불러요? 손자를 불러요.
손자를 불러요. 치마 입었네. 소녀라고 해요. 자, 소녀를 불러요. 그래서 같이 뽑아요. 새로운 요소가 첨가됐죠. 요거 기출문제에도 나와요. 누적적 형식이다,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내용으로 학습하셨던 분들은 좀 여러분들의 어떤 기존 지식을 좀 털고, 원론 우리 표의문자 배웠잖아요. 표의문자. 의미가 이거라고. 누적이라고. 쌓이는 거라고. 자, 이렇게 새로운 요소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계속 새로운 요소가 이렇게 쌓여요. 자, 이런 형식을 뭐라고 한다? 누적적 형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일화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권의 책이 여러 개의 사건으로,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사건이 모여있는 형식을 일화적 형식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왜 곰돌이 푸우의 이야기 하면 에피소드 1, 친구 만들기. 그 다음에 그 스토리 끝나고 에피소드 2, 페인트 칠하기.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게 일화적 형식이에요. 각각의 이야기가 뭐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일화적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쇄적 형식은 거기 체인이라고 나와 있죠? 연결 고리가 있는 거예요. 체인. 그래서 이 한자로 연쇄라고 하는 것은 연결하여 잠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체인,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잠겨 있어요. 자, 이걸 연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쇄적 형식은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물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서로 맞물려 있어. 자, 이걸 연쇄적 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이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들 이런 전래동화 들어보셨죠? 너도 이제 장가 갈 나이가 되었구나 라고 했더니 어머니 저가 장가 갈 테니까 좁쌀 한 톨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장가를 어진 신부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길을 떠나요. 자, 좁쌀을 들고 길을 떠나요. 그래서 첫 번째 주막에서 좁쌀을 맡기죠. 맡기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은 매우 귀한 좁쌀이니 내일 아침까지 잘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이까지 좁쌀 뭐가 귀하다는 거야? 하고 아무데나 둬요? 했더니 그 좁쌀을 생쥐가 앙냥냥냥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총각이 얘기합니다. 제가 맡겼던 그 귀한 좁쌀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좁쌀이었지만 이걸 누가 먹어버렸어요? 생쥐가 먹어버렸죠. 묶여버렸어. 좁쌀과 생쥐가 묶여버렸다고요. 자, 그랬더니 아이고 그 좁쌀을 생쥐가 먹어버렸네. 잃었잖아? 라고 했더니 총각이 그럼 그 좁쌀을 먹은 생쥐라도 잡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인이 생쥐를 잡아줘요. 그럼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다. 이 좁쌀이 생쥐로 바뀌었죠. 생쥐라고 쳐요. 생쥐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안에 뭐 있어요? 좁쌀. 생쥐 안에 좁쌀 있다. 자, 그럼 이 생쥐가 또 다음 주막에 가서 뭐 합니까? 이것은 매우 귀한 생쥐이니 내일 아침까지 잘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랬더니 또 여관 주인이 이까지 생쥐 뭐가 귀해? 하고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그 생쥐를 고양이가 먹어버렸어요. 자, 다음날 아침에 내가 맡겼던 그 귀한 생쥐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이고 우리 집 고양이가 잡아먹어버렸네. 그랬더니 뭐래요? 그럼 그 고양이라도 다람쥐가 돼버렸네. 고양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요 안에 뭐 있습니까? 생쥐도 있고요. 좁쌀도 있고요. 묶였어. 연결돼서 묶여버렸어. 자, 그래서 자, 요렇게 계속 사건이 진행되면서 연결되어서 묶이는 형식이 뭐냐? 연쇄적 형식이다. 자꾸 질문하셔서 목 터지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 곰곰이 씹으셔서 소화시키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순환적 형식은 자, 사건이 시작되어서 순서대로 진행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형식이 순환적 형식입니다. 자, 순환이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다. 우리 순환적 형식 정말 많이 배웠어요. 교사론에서도 배웠죠. 그 다음에 어디서도 배웠죠?
교육과정에서도 배웠어요. 그쵸? 순환적 형식, 인식, 탐색, 탐구, 활용, 인식, 탐색, 탐구, 활용, 순환된다. 자, 돌아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거기 뭐가 나옵니까? 쥐의 결혼이 나오죠. 이것도 언제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 생쥐 부부가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사익감을 찾아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누구에게 가서 우리가 사이가 되어달라고 할까? 그랬더니 와, 제일 힘이 센 해한테 가서 우리가 사이가 되어달라고 하자 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해님이 뭐래요? 어우, 난 제일 쓰잖아요. 나는 구름이 나타나서 날 가리면 나의 빛은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구름이 제일 세죠. 아, 그래요? 구름한테 갑니다. 구름님 사위가 되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유, 저는 쓰지 않습니다. 바람이 훅 불기만 하면 저는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바람이 세죠. 아, 그래요? 바람한테 갑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해님한테 갔다가 다음에는 구름한테 갔다가 다음에는 바람한테 갔다가 했더니 바람이 또 받아줍니까? 사위 안 된대요. 돌부처한테 가래요. 내가 아무리 돌부처 박혀있어. 내가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돌부처는 꼼짝도 하지 않는데요. 그 돌부처가 더 세대. 그래서 돌부처한테 갔더니 돌부처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제가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생쥐들이 밑에 흙을 다 파버리면 나는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 제일 쌍은 생쥐예요. 라고 얘기해서 다시 그래요?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생쥐 마을로 돌아와서 생쥐 중에서 사익감을 구해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쥐의 마을에서 출발했다가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순환적 형식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누적적 형식, 연쇄적 형식, 순환적 형식에는 다 베이스로 뭐가 깔리냐면 단선적 형식이 깔려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단선적 형식은 베이스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플롯의 유형을 쓸 때 살펴보세요. 누적도 안 보여.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지도 않아. 연결고리도 없어. 원점으로 돌아오지도 않아. 그럼 뭐라고 써요? 단선적 형식이라고 쓰세요. 자, 그리고 무조건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순환적 형식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그림책은 원점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사건, 순환적은 똑같은 사건이 반복돼요. 그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다가 원점으로 돌아와야지만 결말이 나. 그렇죠? 문제가 거기 와서야 해결이 돼. 이게 순환적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만으로 순환적 형식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다가 원점에 돌아와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순환적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돼요. 곰사냥을 떠나자라고 하는 그림책도 아시죠? 곰사냥을 떠나자 강을 건너야 돼. 저벅저벅 강을 걸으면 되지. 저벅저벅 막 하다가 또 그 다음에 곰을 잡으러 가려면 저 풀숲을 지나가야 돼. 또 풀숲을 통과하는 사건. 그래도 곰은 못 만나요. 곰도 못 잡아. 그 다음에 진흙밭도 넘어가야 돼. 그러다가 동굴에 가서 곰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곰을 잡지는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도망 나옵니다. 도망해서 다시 풀숲을 넘어오고 강을 넘어오고 진흙밭을 넘어와서 집으로 돌아와요. 이 정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다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형식 정도는 돼야지 순환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립니다.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그래서 우리 기차에서 내가 놀다 왔더니 코끼리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그랬더니 코끼리가 나 지금 사람들이 내 상아를 다 가져가가지고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태워줄래? 그랬더니 태워줘요. 자, 하나, 둘, 셋. 누적됐죠? 하나, 둘, 셋, 넷.
새로운 요소가 계속 첨가되죠. 요거는 누적적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삐약이는 흉내쟁이. 좀 화면이 안 좋은데 삐약이는 흉내쟁이 한번 보세요. 찍찍아 우리 목소리 바꿔볼래? 그거 참 재밌겠다 라고 얘네 둘이 목소리를 바꿔요. 그럼 이제 삐약이는 뭐라고 소리 낼까요? 찍찍찍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래서 찍찍찍찍 꿀꿀아 우리 목소리 바꿀래? 라고 했더니 꿀꿀이가 그래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병아리는 무슨 소리 내요? 꿀꿀꿀 소리 내고 돼지는 찍찍찍 소리 내요. 그 다음에는 가서 또 개구리야 우리 목소리 바꿀래? 라고 하면 그래 바꾸자 라고 했더니 병아리는 개굴 소리 내고 개구리는 꿀꿀꿀 소리 내요. 다 뭐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연쇄적 형식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아니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데.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아니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데 해가지고 돌고 돌다가 이제 이 머리에 똥을 싼 게 한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됩니다.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아니.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아니.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계속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온다. 요 정도는 돼야 순환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선적 형식은 이런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거나 또는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거나 연결고리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스무스하게 옛날 어느 마을에 누가 살았는데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기승전결 따라가는 기본 트랙 하나씩 더해져 커지는 재미 쌓이고 쌓이는 누적 스타일 따로 또 같이 펼쳐지는 에피소드 원인이 돼서 담이 빵 연쇄적인 스토리 빙글빙글 다시 처음으로 컴백 신나는 플롯의 세계로 Let's go 곰돌이푸처럼 자유로운 일화들 좁쌀 하나가 불러온 놀라운 변화 주위의 결혼처럼 뱅글뱅글 돌아와 다채로운 플롯 지루할 틈 없지 하나의 플로우 혹은 여러 새 조화 짧든 길든 이야기는 흐르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의 세계